안녕하십니까. 금판다 TV의 정수철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얼굴에 화석이 돕니다. 역시 기분이 좋을 때 영상을 찍어야 영상이 잘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 섭리라는 말이 있죠. 섭리. 세상은 섭리로 돌아간다. 세상은 섭리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섭리라는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그게 부당함에도 그 하늘의 이치로 의해서 세상이 어떤 그 존재하기 유지되기 위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그 존속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 인간의 그 시각이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하고 좀 이렇게 불합리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신을 원망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그 불완전성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거예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그 남북한이 대표적으로 이제 남북한이 남한과 북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번에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옛날 영상에 보면은 내 영상을 보면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우려할 건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것은 핵은 그 쓰지를 못해요. 뭐 ICBM 뭐 그걸 이제 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성공했지만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이 북한의 어떤 핵무장을 빌미로 그것을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우리가 핵무장의 정당성을 계속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제 미사일 제한거리도 풀고 우리가 핵잠수함에 쓸 수 있는 20% 이상의 그 우라늄을 쓸 수 있는 핵잠수함, 뭐 스마트 원자로랄지 한마디로 이제 핵을 우라늄으로 쓰는 하나의 건전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스마트 원자로라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제 작고 단순하고 안전하고 그런 그 원자로가 이제 개발돼 돼 있고 거기에 쓸 수 있는 한번 충전을 하게 되면 40년 이상 쓸 수 있는 20% 이상의 어떤 그 우라늄을 연료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그뭐 MP 조약에서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우리가 그 우라늄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상 쓰지 20% 이상 농축되는 것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이상 이게 그걸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근데 또 그 20%의 농축 우라늄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해 버린 게 대한민국이죠. 뭐 요즘 최근 들어서 KF22 맞지? 뭐 스텔스 도료도 개발하고 그게 쓸 수 있는 제트 엔진도 뭐 지금 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고 오히려 미국의 어떤 F-35라지 그런 것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서 가성비가 좋아서 이게 이제 억수출될 수 있고 그 동남아 계속해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 어떤 금융 경제를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이렇게 합작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이유는 일종의 하나의 규모 경제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쪽의 어떤 시장을 확대하려는 그런 그 속셈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약간의 어떤 자신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편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한 게 뭐예요? 인도네시아와 적대국, 어? 말레이시아를 또 이제 또 살살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듯이 우리가 남북한을 이렇게 이제 이게 사상적 그 분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일종의 이 지구상의 어떤 이념의 어떤 그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뭐냐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반일 민족주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일제 식민지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감정적 반응에 의해서 어떤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관점을 이렇게 넓게 보면은 그런 그 일제의 점령기에도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굉장히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와 이제 반대되는 상향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은 물론 흥선 대원께서 이제 그 이게 뭐 세국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은 뭐 다른 형태로 이제 나가 그저 계속해서 독립국가라기보다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기존 세력이 기존 신분제가 이제 타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공업사회로 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형성되지 않았겠죠. 일제 식민주의 36년은 결국 이제 나쁜 결과만 가져온 거 아니에요. 기존 세력을 완전히 이제 그 지주 기반의 어떤 그 농업국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그 뭐야 자유당 이게 뭐 그 자유당 이전에 무슨 뭐 당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주 기반의 어떤 당. 그다음에 그 지주 기반의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그 정권을 잡고 그걸 또 이제 그 뭐냐 그 뭐라 토사구팽이라고 해죠. 이제 그렇게 행식으로 해서 자유당 시절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그러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기존의 어떤 그 지주 세력이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농지 개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상몰수 무상 분배를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농지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그 일본에 의한 그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농지 개혁을 성공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공업국가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아르헨티나나 필리핀도 그 기존의 어떤 그 지주 세력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리핀은 옛날 우리보다 더 잘 살 때는 우리가 장축채권도 그 지어줬어요. 필리핀이 장축채권.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는데 선진국인데 후진국으로 이제 도태된 그런 나라. 그리고 이제 어떤 농지 계획을 성공했던 나라들은 그 우리나라와 대만, 뭐 일본 대표적인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안정됨으로 해서 어떤 그 공업국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일정 강점기 우리가 어떤 먼 역사를 대할 때는 뭐 감정으로 대할 게 아니라 어떠한 원리로 돌아갔는가 이게 넓은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어떤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그 뭐라고 그래 윈드폴 횡재를 한 나라다 횡재 공동의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미 군정에 의해서 거의 그 뭐 너 억지로 떠먹인 너 자유해 새끼야 너 자유해 새끼야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그런 억지로 부자가 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부자가 된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물론 자신들의 어떤 어떤 그 방어 기제 어떤 국경선의 확대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이제 득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을 왜 저렇게 이제 그 4분 5일로 찢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에도 미랄이 썩어야 이제 이게 새로운 그 싹이 나와서 큰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거는 미랄이 썩어야 된다는 거 걸음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반복의 개념에 의해서 만류기종, 원시반복, 만류기종, 원시반복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벌레의 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벌레의 자리에서 또 시작이 이제 끝이 또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새수는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문명이 이제 원래 저들이 그 뭐 양쯔강 뭐 무슨 문명이라고 해? 그 양쯔강 문명? 어떤 강을 따라서 생기는 그 문명이 있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중국이 발원이라고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고고학에서 한강 문명이라는 게 또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에서 이제 뭐 고조선이라는 옛날에 나라가 있었지만 7,000년 전에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 새로운 그 견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명의 시작점이 이제 한반도까지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머니의 땅이고 그 어머니 땅이 자식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알게 된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비로소 깨닫고 자기들의 어머니의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동안 이루어졌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또 이제 보호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천황도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밝힌 바 있고 또 이제 그들의 제사 문화에서 보는 어떤 그 충문이라고 그런가 그 이렇게 제사 지낼 때 하는 그 엎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그, 그 옛날 고대 이제 백제 언어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세상을 보는 것들 공부를 해야 그런 것도 이제 재밌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리적인 그런 그 이치가 땅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땅의 이치를 알고 하, 땅의 이치를 알아야 또 그 하늘의 이치를 안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상통천문 뭐 하찰지리 상통천문 하찰지리 뭐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이제 세력에 의해 서양 문명이 이제 원래 물질적 문명이 이제 더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그쪽의 어떤 그 교리랄지 그런 게 이제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불교 국가이고 불교는 상당히 이제 사람을 좀 괴롭히는 그런 그 종교죠. 가만히 안 놔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엄청 시키는 그런 그 종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것은 깊이에 그 불교 깊이에 접근한다는 것은 무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불교는 뭐 당연히 인기가 없을 테고 그냥 모든 죄를 뭐 예수나 하나님만 믿으면 다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그 간단한 원리로 이렇게 이제 포기를 했던 기독교가 이제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심리라는 게 쉬운 걸 더 좋아하니까 쉬운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러게 우리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워낙 불교의 어떤 그 불교 국가의 어떤 그 뿌리는 또 깊기 때문에 쉽게 이제 뿌리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토대로해서 얻는 깨달음이 더 큰 것이고 또 이제 그 불교라는 교리로 이제 내가 불교를 이제 그 정교는 과학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불교를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이미 그 반야신경에 불교는 우리가 아무 그 여러 뭐 금강경이니 하은경이 뭐 복잡한 그런 할 필요 없죠. 가장 간단한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반야신경만 하나만 제대로 깨우쳐도 불교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머지 것은 그냥 그 언어의 유의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제님께서 하늘천 땅지만 알고 천자문을 다 이해했다는 말과 같이 이 반야신경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현대 물리학까지 이해할 수 있고 천부경과 반야신경만 제대로 깨어도 현대 물리학의 어떤 시발점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가장 단순한 언어로서 이제 뭐 이렇게 몇 장 언어로서 압축된 그런 언어로서의 어떤 그 모든 우주적 원리가 섭리가 이제 다 거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된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나 그걸 읽는다 해서 그걸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의 그것을 알려고 하는 어떤 깊은 노력과 고뇌와 그 부처님만큼의 어떤 고뇌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할 줄은 몰라도 그런데 최소한 인간으로서 태어났을 때 그 정도의 어떤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최소한의 노력을 했을 때에 그래도 이게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점점 접근해 오는 것이지 그냥 그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린다 하면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벌레밖에 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그 섭리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이제 인간의 감성으로서의 어떤 접근성은 또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뭐 인사제천이라고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손의 어떤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행제라기보다는 뭐 정해진 운명적으로 정해진 그런 그 어떤 그 씨앗이 되는 어떤 그
문명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물론 항상 그래서 뭐 동방박사 뭐 그런 얘기하듯이 이제 예수 재림은 해 뜨는 나라 그런 해 뜨는 나라 뭐 조선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뭐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예수 재림이 일어난다 어쨌든 뭐 예언이 집중돼 있으니까 모든 그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태양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모든 예언이 다 이렇게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한반도로 이렇게 다 모든 예언자들의 어떤 그뭐 에드가 케이시랄지 뭐, 응? 뭐 노스트라다무스 뭐 성경에도 다 막 이렇게 보면은 다 한반도를 지칭하고 한반도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어떤 뭐 헬조선이라 해가지고 뭐 네거티브적인 어떤 그 까내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유학 그저 외국으로 한국이 싫어서 이렇게 그 이민을 갔던 사람들도 막상은 한국이 더 좋았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가 전혀 이제 한국 내에서 살면서도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 창조적 원리에 의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모든 어떤 나의 감성이 이런 창조력이 반응하게 돼 있으니까 항상 얼굴에 화기애애한 표정과 그리고 스스로의 감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사람이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애롭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 애로운 사람은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뭐 인생은 즐겨야 한다 하는 말 그런 말은 속된 말로 대부분 그저 세속적인 언어로서의 그저 말초적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생은 즐긴다 진짜 즐긴다는 의미는 진리를 알아가는 그 행복감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발견의 기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뭐 애로울 필요가 없어요. 애로울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가 애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 항상 생각이 정체되어 있고 뭔가의 어떤 그 집착 그런 거에 붙들려 있고 어떤 그 이렇게 꽉 잡으려는 놓지 않고 꽉 잡으려는 그런 집착성, 그 물질적 욕망, 어떤 뭐 육체적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존재들도 그만큼의 이제 자기가 가진 것만큼의 어떤 그 큰 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 또 자유로우려면은 남 잘되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탐욕에 의해 부유함을 얻은 자들은 결국 이제 그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큰 고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만큼의 큰 짐이 내 등 어깨에 이제 짊어지게 되는데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뭐 자신들이 뭐 1년에 뭐 몇백억씩 기부를 하고 새로 이제 도전하는 어떤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투자를 하는 그런 핵심 어떤 그 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재물로부터 또 자유롭죠. 이번에 이제 빌 게이츠가 또 이혼을 해가지고 그 부인한테 부인한테 이혼을 함으로써 뭐 재산의 어떤 뭐 절반을 또 띄워줘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본인들 생각했겠지만 그거 띄워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깝지 생각 않겠죠. 이제 어떤 반려자로서의 어떤 경제 공동체로서의 부인의 역할을 또 컸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영혼이 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나쁘게 보면은 모든 게 나쁘게 보이고 어두운 면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세상은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이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어, 대칭적인 것 같지만 또 비대칭적이고 밤이 길었다 낮이 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길었다 저쪽으로 길었다 하면서 세상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항상 다 즐거운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어두운 것은 즐긴다기보다는 그 어둠이 어둠인 줄 알면서 어둠에 필요한 그런 방어 기제 그것을 그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그 자체도 하나의 그 어떤 그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즐거움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사람은 항상 그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이제 인간의 의식이라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고 하나의 어떤 그 올가미인데 또 이것을 또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련 방법이 있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이제 묶여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어떤 테두리 의식이
여기서 또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또 하나의 어떤 그 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실질적인 그 일반인은 뭐 스님이나 되고 뭐 저 뭐 모든 것을 무소유로 선언하면서 엄청난 공부와 뭐 물론 정규적인 철학 공부만으로도 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타고난 어떤 그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물론 현대 과학도 뭐 다 통달해버리고 이것 저것 다 통달해버리고 수학 물리 막 그런 다 통달해버리고 철학 다 통달해버리면은 뭐 깨달음의 길은 확 열리겠지만은 또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죠. 모든 것은 어렵게 얻어진 것이 이렇게 뼛속에 각인이 되는 것이지 쉽게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천재로 태어난 자들이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 공영에 이바지하는 길은 별로 비율적으로 적습니다. 항상 그 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도 고려대나 뭐 또 고려대 또 뭐뭐 연세대 그런 좀 약간 1등에서 좀 처지는 그런 학교에 나온 그 학부생들이 오히려 더 분발해가지고 1등을 이겨야 학벌 위주의 어떤 저는 저 새끼들을 이겨야겠다 하는 그런 오기로 인해서 더 이제 자신이 한 어떤 일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 그 1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1등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항상 사람도 이제 우리가 벌써 수정 과정에서 1등 환자들이 수정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등 환자가 아니고 어, 뒤따라온 자들 뒤따라온 자들 꿈에서 근데 마라톤에서 가면은 항상 처음에는 1등으로 안 뜨는 이유가 앞에 놈이 가야 내 뒤에서 바람막이가 돼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에 가다가 마지막에 스포트 하는 것이 하잖아요. 그러듯이 인생이라는 것은 1등보다는 2등이 더 어떤 그 인류 공영이랄지 또 뭐 사회적 출세랄지 장남보다는 뭐 중간에 끼는 애들이나 차남이나 막내들이 이제 그런 게 출세하는 이유가 그 형들을 이기고자 하는 그 오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장남들은 뭐 옛날부터 뭐 부모의 자산은 장남들이 물려받는다는 게 있어가지고 장남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좀 한량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하겠지만은 실질적인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그 자신들의 결핍을 극복하지 않은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어른이 성인이 돼서 이제 어떤 기지로 또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러듯이 모든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불가분 그런 섭리로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거나 정치를 평가하거나 하는 걸 볼 때는 도덕적인 잣대로 이제 평가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국익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바보다. 이 바보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필요가 없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음? 어, 농업 국가를 지지했던 적대 세력들의 어떤 핍박을 하면서까지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선발을 묶고 역광이 먹어가면서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애쓴 그런 하나의 선견지명을 가진 자로서 아픈 마음 부득이 내가 저 행위를 함으로써 당장은 나중에 이제 어떤 해가 오더라도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떤 마음 깊은 어떤 상처가 상처가 아니고 그 마음 아픔이 그래도 이해는 간다 말 이해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평가할 때는 항상 자신이 어, 어떤 낮은 지식으로 이게 뭐 무조건 뭐 흑과 백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늘의 섭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그런 기회로서 이렇게 엮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섭리적인 그런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넓은 지식 기반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가 좀 작아지길 바랍니다. 굿바이 굿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